네, 이어서 특강이 있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을 수행하시고 충청북도 도시재생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상민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과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 박상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 2014년도부터 이제 좀 시작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선정돼서 시작이 된 사업들이 이것도 이제 초기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2016년도라든가 최근에 2019년 이제 이런 시기에 좀 종료가 좀 되고 있고, 그 후에 2016년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도부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이에 맞춰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제 모토가 내 삶을 바꾸는,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 뉴딜 정책, 이런 모토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방향, 그리고 우리 로드맵에서 담고 있는 주요 추진 과제,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제도들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타 지역 사례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기획과제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들도 이제 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발굴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대전역에서 하고 있는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 충북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이제 발굴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향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좀 이제 담겨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제 삶의 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뉴딜 사업은 지자체 주체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국정과제도 담겨 있고,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은 지역 주도로 주체는 지자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혁신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도시 경쟁력 회복, 그리고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요 크게 4가지 이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주거복지 실현의 같은 경우는 원도심,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주거지가 많은 부분, 이거에 대한 이제 정비, 그리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도시 경쟁력 회복 같은 경우는 쇠퇴한 구도심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 어울림센터 같은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을 하고, 과거에 이제 영광을 누렸던 중심 기능지로서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자 추진을 하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같은 경우는 이게 관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 주도의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잃어버린 공동체의 회복을 하고, 또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에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유도해서 지역 구성원 전반적으로 상생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구도심에 대해서 활력을 통해서 각종 문화 산업이라든가 이제 상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공간도 제공이 되고 도시재생 경제 조직도 활성화돼서 지속 가능한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략에 맞춰서 뉴딜의 5가지 추진 과제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 지역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그리고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한 대응이 크게 5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표에 맞춰서 보면 노후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노후저층 주거지에다가 마을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해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최소한 좀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도심 혁신 거점 같은 경우는 혁신 거점을 통해서 활성화 지역에 전반적으로 주변으로 파급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은 4년 또는 이제 5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재정이라든가 국가와 지방비로 매칭이 된 이런 마중물 사업이 투입이 되겠지만, 그 재정 지원 종료 후에는 또 무한히 또 지원이 될 수만은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또 고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 활성화, 그리고 주민 등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또 회복이 되다 보면 이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러다 보면 이제 상가 내몰림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성원 간의 이런 상생 유도 또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아래쪽을 좀 보시면은 이제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이제 저층 주거지 만족도라든가 보면은 한 67%였던 것을 2020년, 22년 정도 되면 한 75% 정도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 거점 조성은 한 250곳 이상, 그리고 도시재생 경제조직이라든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은 한 250개 이상,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도 각각 200개라든가 이제 300곳 이상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 주인과 이제 임차인 간의 상생 협약을 통하고, 그리고 공공임대 상가를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상가도 100여 곳 이상 공급해서 총 이런 목표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가 된 각 과제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 노후 주거지를 최적한 주거 환경으로 정비한다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소규모 노후 주거지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노후 주거지를 살기 편한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정비를 한다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을 하는데 국가적 공급 전략을 마련을 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정비하고 현황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 여가시설,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최소한의 갖춰야 될 5대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걸 지금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을 하는데 이제 재정 지원도 있지만 허그라는 기구를 통해서 저리로 주택 도시기금 이것도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의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가로주택이라든가 자율주택 사업에 대한 이제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거지를 관리를 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기존 거주자에 대한 둥지 내몰림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뉴딜형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LH라든가 각 지방 공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도심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혁신 거점은 말 그대로 거점 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울림 센터 같은 그런 거점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구도심을 다시 한번 중심지로 활성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그 주변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기능 회복과 접근성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 간의 이제 교통 연계도 같이 연계가 됨으로써 교통이라든가 주거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들이 집적화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합 앵커 시설을 또 마찬가지로 총 한 100곳 정도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심에 대한 이제 기존의 산업 공간, 첨단 산단 이제 유휴 공간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시설들을 총 50곳 이상 조성을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이 이름은 현재는 한 보통 어울림 센터로 지금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울림 센터도 한 300곳 이상 공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복합 앵커 시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설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일 뿐인데 청년 창업 시설이라든가 이제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임대 상가, 그리고 각종 도시재생 지원 센터라든가 일자리 센터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고, 여기에는 뭐 지역 주민들이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이보다도 더 다양한 시설들이 좀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최대한 이제 구도심에서 유유 가능한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 해당 시설을 재생 거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라든가 폐교 활용, 그리고 노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부지로 최대한 활용을 하면 기존의 그런 노후된 침체된 그런 도시를 활력을 더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에 맞춘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대학 타운형이라든가 이제 역사 문화형, 경관형, 지역 상권 활성화, 농촌 특화 발전 등 각 지역마다 각각의 스토리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산에 맞춰서 또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또 국토부만의 사업으로는 예산으로만은 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문화부라든가 이제 산림청, 중기부, 농림부 등 각 부처들하고 연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이 이제 관주도가 아니라 이제 주민주도형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도시재생 경제 조직 활성화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 스타트업 지원이라든가 도시재생 경제 조직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경제 조직 활성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각종 거점 시설에 이런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도 이제 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형 예비 사회적 기업도 지정을 해서 사회적 기업 본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이익에 대해서는 또 지역 사회에 또 환원을 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 활성화 모델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허그의 기금 지원이라든가 또 민간의 직접 투자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마중물만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또 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 복합 개발 리츠라든가 이제 공간 지원 리츠 이런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지금 민간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뉴딜 사업이 2017년에 최초 선정을 하고 벌써 한 3년, 4년 이제 정도 좀 경과가 됐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뉴딜 사업에 대한 이제 참여를 좀 제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반 요소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을 통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수단으로서는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또 지역마다 또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젊은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육성을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교육체계 확립을 하기 위한 것이고 도시재생 대학 중심의 교육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 전에도 이제 소규모 주민 제한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소규모 재생 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뉴딜 사업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에 대한 이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기초 단위의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 현장 지원센터는 해당 지역, 해당 사업지에 대해서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뉴딜 사업으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현장 지원센터라든가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상가내몰림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뉴딜 사업 선정 이후에 아직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크게 문제가 아직 불거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해당 지역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또 임대료가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원래 있던 그런 임차인들이 임대료가 부담이 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쫓겨나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과 이제 임차인 간 그리고 지자체 간의 상생 협약 체결을 또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뉴딜 사업을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공공임대 상가도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이제 지표라든가 대상 이런 방법들을 다양화해서 또 이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상생 협약 이제 공공임대 상가 등도 공급을 함으로써 재생 지역에 대한 발생한 그런 이익도 선순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사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제 한계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도시재생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획에 대한 법령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세부 사업으로 단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종 그 계획상 그런 사업들이 이행이 되려면 또 개별법에 따라서 이런 시행을 해야 되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내용이라든가 이제 절차만 있고 각 세부 사업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는 좀 부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 이제 산업단지 정비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계획에는 반영을 할 수 있지만 법은 또 산입법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변경을 다 이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도시재생 지역 밖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가 미처 선정할 때 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도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또 주민들의 이런 요구들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하면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변경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사업 지연이 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속도가 좀 전반적으로 느리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주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의 이제 크게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계획과 절차를 도시재생 법령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특례를 또 도입을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지역 밖이라든가 이제 활성화 계획상에 미반영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타당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별도의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신사업을 구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제도로 이제 크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도입을 한 내용들은 이제 총괄 사업 관리자와 혁신 지구 사업 그리고 인정 사업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가능했고, 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탑법에 따라서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상지도 전략계획 수립 지역 안에서 그리고 활성화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총괄 사업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 거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또 전문성이 있는 뭐 LH라든가 각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거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위임을 또 주도록 했고, 그리고 전략 계획과 이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됨으로써 이제 탑법에 따라서 일부 사업들은 이제 시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단히 지구 단위 개념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도시재생 사업관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탑법에 따라서 하기에는 또 너무 이렇게 사업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합심의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활성화 계획이 별도로 이제 부료하고, 그리고 혁신지구 계획과 시행 계획만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처 도시재생 사업에서 반영을 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밖에서 불효 불급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점단위 사업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략계획 수립 지역이 오렌지 색깔로 돼 있고 이제 법정 쇠퇴 지역이 그 밖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 공모 밑에 표에 보시면은 기존 공모 사업지 같은 경우는 전략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고 쇠퇴 지역 요건도 만족해야 되고 활성화 지역도 이제 수립이 돼야지만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인정 사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활성화 지역이 아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지구의 경우에는 전략계획의 수립이 없어도 쇠퇴 지역고 이제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업 관리자를 보시면은 핵심은 공기업이 도시재생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제 지자체의 일부 권한을 공기업에게 위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거점 개발 시행도 하고 또 이에 관련된 연계 사업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사업을 주는 주체는 전략계획 수립권자 또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초지자체가 되겠고, 그리고 수탁받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도시재생 목적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LH라든가 지방 공기업만으로 한정을 줬었었는데 이제 준 정부 기관까지 포함을 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꼭 뭐 어떤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이라든가 관광 분야까지도 좀 굉장히 메뉴가 이제 다양화된 그런 사업의 유형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거점 사업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이런 거점 사업과 이제 단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뉴딜 사업 공공기관 제한형의 기업에 대한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부분이 같은 경우는 주택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또 갖고 있는 매입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이주를 지원을 해주고 해당 사이트에다가 거점 시설을 조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선순환 이주 구조를 마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입니다.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 단위의 개발 계획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뉴딜 사업 지역 같은 경우는 활성화 지역 이제 일부 지역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또 개별법에 따라서 이제 심의 이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잡했는데 혁신지구 사업의 경우에는 지구를 전체로 좀 보고 전체 지구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개발을 하고 도시재생 법상의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인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략계획이라든가 우리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면 단위 이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부의 이제 점 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지원을 해서 시설 설치를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 신청자는 보통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하는 이제 기초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되겠고 사업 규모는 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단위 사업으로 어떤 시설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빈집 정비, 공공주택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기반 시설 그리고 건축물의 리모델링, 대수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총괄사업 관리자처럼 이 인정 사업에 대한 범위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8월에 이제 시행령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밖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활성화 지역 안에서도 긴급히 사업이 필요한 시설들 뭐 위험 건축물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불효불급한 그런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 지역 안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행령에서 규정을 좀 했습니다. 인정 사업에 대한 예시 모델이 되겠습니다. 빈집이나 노후 주택 밀집지에 대해서는 이제 빈집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생활 SOC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노후 공실 상가를 활용을 해서 주거 시설로 전환을 한다라든가 여기에 공공임대 상가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단에 대해서도 산단 내 근로자 지원 시설을 위해서 공공 건축물이라든가 생활 SOC를 복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을 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테마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또 되어야 된다. 이런 좀 방향을 좀 한번 잡았고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라는 게 뭐가 있냐라고 난 부분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한 결과 이런 주거지에 대한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또는 굉장히 노후된 건물 40년 50년 된 그런 상가라든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형 사업으로 보고 저희가 올 연초부터 계속 좀 사업 선정지 발굴 작업을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대전역 인근의 쪽방촌에 대해서 한번 사업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 이제 충북에서도 이제 이런 사업 모델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전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대전역 바로 옆에 이제 쪽방촌이라고 해서 1, 2층 규모로 해서 굉장히 여기가 옛날에는 이제 성매매 그런 사업지였는데 지금 형태가 좀 바뀌어서 이제 취약계층이 좀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000 정도가 되고 62동 건축물에 한 119개 쪽방이 좀 위치해 있고 거주자는 한 170여 명 정도 지금 실제 살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고 차상위 계층의 또 고령자이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방촌을 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인식을 좀 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쪽방촌 지역이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기업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여기를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공임대, 저렴한 그리고 깨끗한 공공임대를 공급을 하자라는 이제 컨셉으로 좀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전역이 있고 이제 큰 길을 건너서는 여기도 또 노후화된 그 옛날에 이제 상가 그런 거리 조성이었습니다. 상가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제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이제 가로정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점 시설들도 지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전역 쪽방촌 이제 공공주택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지역이 다 쪽방촌입니다. 1층, 2층짜리. 근데 여기를 지금 개선을 해서 이런 영구임대 주택 여기다가 이제 쪽방촌 주민들을 좀 입주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철도 대전역 인근 그리고 철도공사라든가 철도시설 공단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도 만들고, 그리고 마이스라든가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상업 업무 시설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거주민들도 이제 선이주 선순환으로 이제 내몰림을 방지하고 이제 재정착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이제 이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면 쪽방촌 이주민들은 어디선가 또 임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도시재생 이 사업지에다가 임시 거주지를 마련을 해서 사업 기간 동안에 잠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을 하고, 이 공공주택이 조성이 되면 이분들을 다시 이 주택으로 이제 정착을 시킴으로써 이런 선순환 구조의 이제 그런 이주 그런 계획을 좀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또 몇 가지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11월까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400개가 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16년 사업도 있지만 이제 17 사업으로 라는 이름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한 350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 180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올해 2020년 연말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지는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행사를 좀 했었어요. 하동 현장에서 사업 종료 행사를 좀 했었는데, 이 하동을 비롯해서 뉴딜 사업은 한 4군데, 그리고 뉴딜 사업 전에 16년도 사업지에 대해서는 한 2군데에서 총 한 6군데 정도 이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보다 많은 사업지가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이제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주민이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이제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 지자체하고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성된 시설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느냐. 아까 저희 연구원장님도 좀 아까 인사 말씀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주민이 중심이 돼서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성패에 갈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의 그런 역량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 1년 동안 이제 충북도나 이제 청주시 이제 기초지자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 1년 동안 지자체들하고 이제 기존 사업지들에 대해서 관리 이제 점검을 좀 1년 내내 좀 했습니다. 사실 내내 했는데 결국에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제 주민 협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돼서 선정이 된 사업지는 잘 굴러가고, 요지는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선정이 된 사업지는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결국에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기존 사업지들 중에서 이제 정상화가 안 된 사업지들도 사실 몇 군데가 좀 아직 남아 있는, 그래서 정상화를 지금 하는 과정에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신규 사업지 선정을 할 때는 이제 기존 사업지가 제대로 좀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성이 있고 바로 선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올해 선정은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있고, 이러한 방향은 아마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도라든가 이제 또 밑에 있는 이제 기초지자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이제 이제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고요. 충북 지역의 경우는 이제 총 한 18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19년까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신규 사업지로 이제 9월 중순에 발표된 사업에도 한 4군데가 있었고, 그리고 11월 초에도 한 3군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신규 사업도 이제 지금 작업을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데, 이제 좀 마지막 좀 당부드릴 사항은 결국은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모니터를 좀 해주시고, 사업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챙겨 주셨으면, 그런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으로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특강을 해주신 박사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